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어디까지 배웠어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세를 하려면 과세대상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일명 뭐라 그랬어요? 부부, 주기고, 파생상품. 아침부터. 부부, 주기고, 파를 알아야 양도세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할 대상이 결정됐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를 정리해야 돼요? 양도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이거를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일단은 칠판 한번 볼까요? 양도의 정의는 뭐다?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형식상이라 아니고 뭐다? 사실상, 유상. 무상하면 안 돼요. 사실상 유상 이전을 양도라고 그런다. 자, 여러분들 기본서는 몇 쪽이에요? 기본서는 206페이지. 자, 206페이지 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양도는 뭐다? 매도. 매매의 일부분이죠. 사고 파는 거. 그래서 양도세는 누가 내는 거야? 매도자. 매수자는 뭐를 내는 거다? 취득세. 자,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았죠? 얼마? 10억. 그럼 이해는 양도가액이 얼마다? 10억. 그럼 취득가액이 얼마였어요? 8억. 얼마 남았다? 2억. 2억 갖고 양도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매수자는 10억에 대해서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취득세. 매도.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교환. 자, 교환도 양도죠? 자, 양도가 뭐예요? 양도의 정의는 유상이전이죠? 즉,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으면 양도라고 해요. 꼭 금전만 받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물건을 받아도 양도고, 주식을 받아도 양도고, 채무가 감소되는 부분도 양도라고 해요. 대가가 있으면 양도다. 자, 교환 가치가 12억이다. 그럼 서로 양도가액이 12억이에요. 그럼 이해는 옛날에 얼마에 취득해서 5억. 그럼 양도가액이 12억이죠? 그럼 얼마 남았나요? 6억. 얼마 남았어? 7억. 오늘따라 계산도 잘하네요. 7억 갖고 계산이 들어가. 그럼 이해는 옛날에 취득가액이 8억이죠? 그럼 12억에서 8억 빼면은 4억 갖고 계산하죠? 자, 그 다음 이전 받는 거는 서로가 뭐를 내야 돼? 취득세. 취득세는 얼마에 대해서 내는 거야? 12억. 그럼 이에도 취득세 12억. 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취득세는 무슨 취득으로 볼까요? 교환은 무슨 취득? 대가를 주고받는 거니까 유상 취득으로 봐요. 그래서 교환은 뭐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로 본다. 취득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교환은 무상 아니면 안 돼요. 유상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자, 조합이 현물 출자하죠? 출자자가 조합 또는 2인 이상 공동사업체에 출자해서 뭐를 받아요? 주식. 그러면 현물 출자가 15억이죠? 그럼 주식도 15억을 받았으면 양도가액이 15억이에요. 그럼 이해 취득가액이 얼마? 10억. 얼마 남았어? 5억. 그래서 5억에 대해서는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고 이해는 부동산을 받았죠? 취득세 계산이 들어간다. 현물 출자가 뭐예요?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출자하는 거. 자, 근데 이제 조합의 출자를 합니다. 조합의 출자는 원칙은 양도인데 자기 지분은 나중에 조합원을 탈퇴할 때 찾아올 수가 있어요. 자기 지분은. 그래서 양도로 안 봐요. 자기 지분을 초과하는 것만 양도로 본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뭐가 있어요? 현물 출자는 자기가 자기 기업에 출자하죠? 자기 기업에 출자하는 거는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2인 이상보다 공동사업체에 출자를 해야 된다고요.
자기가 자기 기업에 출자하는 거는 왜 양도가 아니에요? 소유권이 이전 안 되는 거니까. 자기가 자기 기업에 출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오늘 수업은 필수가 뭐다? 양도소득세 과태대상이 정리가 끝나야 돼요. 이것도 정리가 안 되고 앉아있다. 참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죠? 뭐 고통스러울 것까지는 없어요. 뭐 잘 안 되죠. 그죠? 자, 그 다음 대물변제. 대물변제가 뭐예요?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변제하는 거. 빚을 물건으로 변제한다고요. 자, 10억 빌려왔네, 채무자? 10억 빌려왔어. 그럼 빚을 못 갚아. 그럼 채무자는 채권자 승낙을 얻어서 물건으로 변제하는 거죠? 양도세 물건으로 얼마? 10억. 그럼 양도가액은 10억이에요. 그럼 취득가액은 얼마다? 7억. 얼마 남았어요? 3억. 양도세 계산이 들어간다고요. 그럼 채권자는 전체 대산 10억에 대해서 무슨 세금 내야 돼요? 취득세. 그럼 대물변제는 왜 양도예요? 왜 양도냐고요? 채무가 감소되니까 내 재산이 늘어나죠?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채무를 갚는 거를 대물변제다. 그럼 우리 옛날에 다 했던 거죠, 이거? 자, 내 자산이 현금이 10억이 있어. 부채, 빚이 있다고요. 20억. 10억이 있고 2억. 그럼 내 전체 자산, 이거를 자본이라 그래요. 자본이 그럼 얼마예요? 전체 재산이 10억이고 빚이 2억이 있고 자본이 그럼 얼마가 된다? 8억. 8억이 되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순재산. 자, 그럼 부채가 감소되죠? 1억이 감소돼. 그럼 내 재산이 늘어나잖아요. 얼마로? 9억으로. 채무가 1억이 감소돼. 그럼 부채가 1억이죠? 그럼 내 진짜 재산은 얼마야? 9억. 현찰이라고 생각해요. 10억 있어. 은행 빚이 2억 있어. 그럼 내 돈은 얼마야? 8억. 그럼 1억이 감소되죠? 그럼 내 돈이 얼마야? 9억. 그다음 채무가 감소되는 부분은 내 재산이 늘어나죠? 뭘로 본다고요? 양도로 본다. 그래서 대물변제가 나오면 무조건 양도로 봐요. 왜?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부채를 갚았죠? 채무가 감소되니까. 즉 이것도 이해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빚 10억이잖아요. 부동산을 팔고 10억 갚았다. 팔고 갚았다. 팔아서 갚으나 직접 주나 똑같다. 알아들었어요? 자, 그래서 뭐다? 대물변제는 양도로 본다. 유상이전으로 본다. 그럼 취득세에서는 뭘로 볼까요? 취득세에서는 취득이죠? 유상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로 본다. 그러나 취득세 대물변제는 뭐다? 이 채권자는 뭐다? 유상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취득세 용어 좀 정리 좀 하시고요. 대물변제 알았어요? 자, 그럼 대물변제 가장 전형적인 거는 뭐라고 했어요? 이혼. 이혼하잖아요. 그죠? 뭐가 있다? 위자료. 그래도 위자료다. 그래도 위자료도 뭘로 본다? 대물변제. 그럼 위자료는 금전으로 주죠? 아무것도 아니야. 물건으로 주면 뭐다? 대물변제. 그럼 위자료는 채무잖아. 그럼 위자료를 물건으로 주면 채무가 감소되죠? 대물변제. 뭘로 본다고요? 양도로 본다고요. 우리 프린트로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법은 지금까지 프린트 핵심 정리한 거를 딱 이렇게 딱 정리해 놨어요. 취득세부터 딱 정리해가 그게 기본서잖아요. 그럼 기본서 볼 필요가 없어. 그거 막 계속 반복 보는 거예요. 시간도 없는데. 근데 프린트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다 흩어져.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정리가 안 돼. 그럼 그런 분들은 공통이 뭐다? 다른 과목도 정리가 안 돼. 다 똑같은 거야.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
자, 부담부 증여. 언제나 출제되는 거. 자, 부담부 증여 나왔잖아요. 자, 증여합니다. 얼마? 5억짜리. 뭐를 증여해야 돼요? 항상 양도세 대상을 증여해야 돼요. 섞어서 증여할 수도 있죠? 그럼 양도세 대상만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자를 뭐라 그래요? 주는 자를 증여자. 받는 자를 뭐라 그래요? 수중자. 용어 정리해야 돼요. 그럼 건물 5억짜리를 주면서 은행 채무 있네요? 차입금 대출받고 1억. 그럼 이 얘기는 뭐다? 5억짜리 증여하면서 1억을 뭐다?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게 부담부 증여죠? 그럼 세금 계산은 어떻게? 5억 중에 1억만 뭐다? 양도세 계산. 5억 중에 4억은 뭘로 계산한다? 증여세를 계산한다. 항상 비율만큼. 5억 중에 1억. 양도세 계산. 누가? 증여자가. 왜 증여자는 채무는 양도로 봐요? 채무는 양도로 보잖아요. 그죠? 채무는 양도로 보고 채무 외에는 뭘로 본다? 증여. 그럼 얼마는 양도로 본다? 1억. 그럼 여기는 4억. 이렇게. 그럼 계산 날 때는 항상 비율만큼 계산해요. 5억 중에 1억은 양도세 계산. 5억 중에 4억은 뭐 계산? 증여세 계산. 왜 1억은 양도로 봐요? 양도로 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은행 차입금, 증여자가 부채죠? 채무 갚을 거를 수중자가 인수했잖아요. 그럼 내가 갚을 거를 안 갚아도 되죠? 그러니까 채무가 감소되니까 내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가장 전형적인 건 뭐다? 채무는 양도로 본다. 나머지는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가족 간의 부담부 증여가 일어나요. 가족 간에. 그럼 가족 간에는 대가가 없다. 채무 1억도 증여자가 뒤에서 갚아준다고요. 그러니까 전체를 뭘로 본다? 증여로 추정한다. 증여로 추정한다는 얘기는 증여세를 문다는 뜻이죠. 단 입증하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똑같이 가. 그래서 원칙은 대가가 없다. 증여로 추정한다. 증여세 물고 양도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무 1억을 갚았던 사실을 입증하죠. 입증하면은 채무는 양도, 나머지는 증여로 본다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수중자는 뭐를 내야 돼? 취득세 5억에 대해서 취득세 대상이라면 취득세 5억에 대해서 등기 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양도세 부분이에요. 그럼 얘는 받았잖아요. 5억 취득세 대상이라면 5억 취득세 내야죠? 등기 칠 때 무슨 세금 내야 돼요? 취득세. 그럼 취득세도 내잖아요. 그러면은 5억이 나눠지죠? 5억이 채무 부분. 채무를 인수하는 부분은 뭘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왜? 5억 받았잖아요. 1억을 갚아야죠? 그럼 1억은 돈이 나가는 거야. 결국 수중자는 5억짜리를 얼마 주고 산 거예요? 1억 주고. 1억 주고 샀잖아요. 그럼 나머지 4억이죠? 4억은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출제가 안 되면 취득세 파트에서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요. 1억, 4억. 자, 근데 가족 간의 부담부 증여죠? 가족 간의 부담부 증여는 짜고 하잖아. 대가가 없어. 전부를 뭘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얼마? 5억. 근데 가족 간에도 입증하죠? 입증하면은 뭘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가족 간의 부담부 증여. 이렇게. 그래도 양도세도 뭐다? 가족이 아닌 자. 채무는 무조건 양도, 나머지는 증여잖아.
그럼 가족 간의 증여는 뭐다? 양도로 안 본다. 증여, 추정한다. 증여세. 단 입증하면 뭘로 바뀐다? 양도. 자, 취득세도 두 가지로 나눠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랑 일어날 때 채무는 유상, 나머지는 뭐다? 증여. 단 가족 간의 부담부 증여는 전체 뭐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추정이란 말을 안 써. 양도세는 추정이란 말을 써요. 입증하라 이거지. 못하면 증여세 물리겠다. 그러나 여기는 무조건 등기 쳐야죠. 그러니까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러나 입증하면은 채무는 뭘로 바뀐다? 유상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계산 문제가 지금까지 2번 나왔다고요. 자, 두 번 나왔어요. 잘 봐요. 자, 부담부 증여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구하시오. 2번 나왔어요. 그럼 양도가와 양도 당시 취득가액이 있고 취득 당시 취득가액이 있죠? 곱하기 증여가액분의 뭘로 간다? 채무. 그다음 부담부 증여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다음 부담부 증여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한다? 증여가액분의 채무상당액을 비율만큼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럼 문제에 뭐가 나왔어요? 5억짜리 증여하잖아요. 그럼 취득가액이 얼마야? 8천. 8천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계산한다? 5억 중에 1억은 양도세 계산. 5억 중에 얼마? 5억 중에 얼마? 5억 중에 1억은 증여세 계산. 5억 중에 1억은 양도세 계산. 5억 중에 4억은 증여세 계산이죠? 자, 그래서 8천에다가 얼마만 곱한다? 5억 중에 1억. 그럼 건물 5억이다. 증여가액이 5억. 평가한 게 양도가액이라면 양도가액은 5억 곱하기 뭐다? 5억 중에 1억. 그럼 몇 프로예요? 이거? 5분의 1. 몇 프로? 20%니까 얼마? 얼마? 1,600만 원. 이해는 20%죠? 1억. 그럼 간단하잖아요. 부담부 증여에 대한 취득가액을 물어보면 얼마를 답해야 돼요? 1,600. 부담부 증여에 대한 뭐다? 양도가액을 물어보면 1억을 답해야 돼요. 전체 취득가액, 전체 양도가액에다가 증여가액분의 채무 부분을 안분하는 거라고요. 5분의 1만. 너무 쉽잖아요, 이렇게. 부담부 증여에 대한 취득가액은 얼마? 5분의 1만. 그럼 5분의 1은 증여로 가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자, 이렇게 해서 부담부 증여는 반드시 뭐를 알아야 돼요? 이거 양도세와 취득세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자, 한 장짜리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규칙에 나와 있어요. 자, 1페이지. 한 장짜리. 자, 1페이지. 한 장짜리 양도란 나와 있잖아요. 밑에서 두 번째 줄. 1페이지. 오른쪽에. 양도란 나와 있잖아요. 자, 밑에서 두 번째, 등기 관계없이 사실상 위선이정이죠? 그럼 이런 매매, 공경매, 수용 다 양도예요. 이혼, 유자료 이런 거 다 양도죠? 즉 대물변제잖아요. 쭉 양도다. 중요한 거는 5번이라고요. 부담부 증여 나와 있어요? 자, 배우자가 아닌 자, 채무는 무조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찾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자, 그 다음 5번은 뭐가 있어요? 배우자, 직계, 좀비, 속간의 부담부 저는 양도로 안 봐요. 뭘로 본다? 증여, 추정. 증여로 추정한 걸로 본다고요. 됐습니까? 근데 가족 간에도 뭐다? 입증하면 채무는 양도로 바뀝니다. 자, 이제 취득세 파트로 들어갑니다. 자, 왼쪽 1페이지 꼭대기. 자, 납세무자 위에 나와 있잖아요. 네모 위에. 박스에
취득세 파트에. 자, 부담부 증에 적혀 있죠? 부담부 증에 적혀 있잖아요. 첫 번째 별. 뭐다? 채무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걸 찾아야 돼요. 왼쪽 취득세 파트에. 자, 그럼 배우자, 직계, 좀비 속간에 이전이죠? 이전은 뭐다? 대가가 없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러나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하면 뭘로 본다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거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여기서 출제가 안 되면 여기서 출제가 된다. 왜 취득세는 이렇게 구분해요? 유상, 증여, 증여, 유상. 왜 이렇게 구분해요? 취득세는 왜 이렇게 구분하냐고요? 세율이 달라요. 세율이 달라요. 유상일 때, 무상일 때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취득세는 이렇게 구분하고, 양도세는 뭐다? 채무는 양도로 보고 나머지는 뭐다? 증여로 본다.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부담부 증여 해봤어요? 자, 근데 그 예제 문제 여러분들이 이거 해봤잖아요. 207페이지, 그죠? 예제 문제 해봤잖아요. 자,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복습 한번 해요. 207 기본서. 207로 가자고요. 207. 자,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얼마? 8천. 자, 증여가액은 얼마? 5억. 그럼 5억으로 평가했으니까 이거를 판다 가정하면 양도가액도 5억이죠? 자, 차입금 얼마? 1억. 채무잖아. 채무예요. 자, 부담부 증여했다. 병이, 을이 차입금을 인수하고 양도 차입 계산시 건물의 취득가액은. 자, 양도가액이 얼마야? 5억. 곱하기 증여가액분의 채무. 증여가액이 얼마야? 5억. 5분의 1. 이렇게 빨리 푸는 거야. 제일 읽어보면 안 돼요. 5억 중에 5분의 1. 그럼 20%잖아. 그럼 얼마야? 취득가액은? 1600. 그럼 양도가액은 얼마야? 양도가액을 물어보면. 양도가액이 5억이잖아요. 그럼 5억에 곱하기 5분의 1. 그럼 얼마? 1억. 지난번에는 문제 푸는 시간을 줬죠? 문제 읽다가 정신이 없어. 오늘은 간단하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뭐를 딱 파악해야 돼? 취득가액. 그리고 양도가액은 평가한 가액 5억이 양도가액이에요. 그리고 채무를 파악해야 돼. 채무는 얼마? 1억. 5분의 1. 자, 근데 오른쪽 참고 있잖아요. 참고 어렵게 나왔을 때가 참고 물어봐요. 207. 자, 참고 봤어요? 밑에? 자, 양도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자산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함께 양도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럼 자, 우리가 아무런 말이 없으면 양도세 대상이라고요. 자, 증여를 5억 했죠? 이거 다 양도세 대상이에요. 근데 5억 중에 토지는 2억 5천이고 차량도 증여를 한 거야. 2억 5천. 이렇게. 그럼 5억 중에 절반은 양도세 대상이죠? 차량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계산이 달라지겠죠? 자, 어떻게? 용어만 알면 돼요. 자, 부담부 증여 양도 차익을 적용할 때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함께 부담부 증여했다. 5억인데 절반은 양도세 대상, 절반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맑게 알아들었나요? 야,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채무액은 다음 계산에 따라 계산한다. 그럼 채무액은 1억이죠? 총채무액이 1억이야. 곱하기 양도세 과세대상 재산가액 그리고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 가액이 5억이죠? 5억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5억인데 5억분의 뭐다? 5억이 아니라 2억 5천만 계산하는 거야. 반만. 그래서 총 증여재산 가액이 5억이잖아요. 그럼 과세대상 자산이 얼마? 2억 5천. 그럼 5억 중에 2억 5천만 양도세 계산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 포인트가 뭐라고요? 양도세 대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과 해당하는 자산을 함께 양도했어요. 그럼 결국은 양도세는 해당하는 자산만 갖고 계산하라. 전부 갖고 계산한다는 대목이 아니에요. 이것도 안 되면 저것도 안 되면 얼마? 2억 5천만 갖고 계산하라. 차량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용어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자, 208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208조 봤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험에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부담부증이요. 여기서 출제 안 되면 어디서 출제된다? 취득세에서 프린트로 정리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뭘로 들어간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똑같은 지문이 뭐예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세금 계산을 안 합니다. 용어 정리 잘해요. 양도로 본다 그러면 과세 대상이다.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면 뭐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자, 지금까지 배우는 거 이제 복습하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이제 요약집 들어가기 전 한번 연습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배웠잖아요, 이거. 배울 때마다 새로워, 그죠? 배울 때마다 이 입력이 다 될 수가 없어요. 6과목이기 때문에. 자,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무상. 무상은 뭘로 가요? 증여. 유상이 양도예요. 지금까지 배운 거 이제, 자, 환지처분. 환지처분이 뭐예요? 내 땅 주고 사업 시행자로부터 사업이 종료되면 다른 땅을 받는 거죠? 도시개발법 환지 방식이라고요. 그럼 환지 처분은 팔아먹은 게 아니죠? 사업 시행자로부터 다른 땅을 받으면 당연히 따라가는 게 뭐야? 지목과 지번이 변경됩니다. 그럼 1000제곱미터 주고 1000제곱미터 주지 않죠? 법에 의해서 절반을 준다 가정하면 나머지 절반은 어떤 땅이야? 보류지. 그럼 이런 땅은 양도가 아니다. 왜 양도가 아니다?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럼 어떨 때 양도다? 매각시. 자, 근데 환지받는 과정에서 뭐 어떻게 받아? 증가. 많이 받을 수도 있죠? 그 다음 줄어들 수도 있죠? 그럼 증가는 뭐다? 취득으로 보고. 감환지는 뭐다? 양도로 본다. 권리면적이 500이야. 권리면적이 500보다 나중에 덜 받을 수도 있죠. 법에 의해서 많이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증가는 증환지. 취득이라고요. 감환지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왜 증환지는 취득이에요? 청산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왜 감환지는 양도예요? 적게 받았죠? 청산금을 받으니까. 자, 여기 그림 나왔네. 여기 보세요. 환지처분 보류지는 양도로 안 봐요. 왜 양도로 안 본다?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개발사업 전 갑소유 토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그럼 뭐를 받아? 환지처분. 지목과 지번이 바뀌죠? 양도가 아니다. 그럼 나머지 땅은 뭐로 사용한다? 보류지. 이런 거는 공공시설 용지로도 사용하고 공사비로 사용하는 채비지라는 게 있죠? 이거는 양도가 아니다.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게 양도로 보면 땅 주인이 반발해요. 자, 그래서 어떨 때 양도다?
매각하면 돈 받으면 양도라고요. 딱 출제는 1번 환지, 처분, 보류지, 충당은 사고 파는 게 아니죠? 양도가 아니다.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양도다? 매각하면 양도다. 돈 받으니까. 자, 그 다음 나왔다. 양도담보. 담보잖아요. 이거 등기가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본등기가 아니라 가등기 상태입니다. 그럼 양도담보가 뭐라 그랬어요? 자, 돈 빌려오고 부동산을 뭐다? 담보로 잡히는 거죠? 돈 빌려오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양도담보는 누구 입장이다? 채무자. 그래서 건물 담보로 제공하고 10억 빌려왔다. 그러면 빚 갚을 동안만큼은 뭘로 본다? 담보로 본다. 근데 빚을 못 갚으면 뺏어가 버리죠? 그래서 채무 분리행 시 변제에 충당되면 뺏어가서 이 을이 무슨 등기를 실행합니까? 가등기에서 본등기. 그럼 을은 취득세를 내야죠? 그럼 갑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네 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대물변제. 그 항상 출제는 1번 아니면 2번. 양도담보로 소유권을 이전시켰어요. 빚 갚을 동안만큼은 뭘로 본다? 담보로 본다. 빚을 못 갚아. 10억을 못 갚아. 그럼 뭘로 갚는 거야? 물건으로. 물건으로 갚는 거잖아. 물건으로. 즉 이거는 무슨 문제다? 대물변제. 10억을 물건으로 갚았어요. 그래서 채무자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래서 채권자는 본등기가 실행되면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할 게 없잖아요. 그죠? 슬슬 읽기만 하면 돼. 할 게 없어요. 하도 했잖아, 이거. 자, 그 다음.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자, 그 다음은 뭐예요? 공유물의 단순 분할. 자, 공유로 취득했어. 이제 분할하는 거죠. 5대5로. 공동사유 땅을. 그럼 5대5로 갈라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것을 내가 단순 분할했죠? 그럼 5대5는 양도가 아니다. 그러나 6대4로 잘라가. 6대4. 그럼 뭐가 일어났어? 지분 변동. 몇 프로? 10%. 그러니까 지분 변동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갑이 양도로 볼까요? 을이 양도로 볼까요? 감소된 자가 10% 지분 변동 일어났어요. 단순 분할 재분할은 5대5 양도가 아니에요. 지분 변동 변경이 일어나면 몇 프로? 10%는 양도로 본다. 감소된 자, 증가된 자는 취득이 되겠나요? 자, 그 다음 무효. 자, 무효는 왜 양도가 아니에요? 소유권 환원. 무효는 거래가 아니잖아요. 자, 팔았어? 팔았다고요? 10억 원에? 자, 이게 법에 의해서 무효가 됐죠? 소유권 환원.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무효는 양도가 아닌데 뭐는 양도라고 그래서 적법. 적법하게 이전됐던 게 소유권 환원은 양도로 가요. 적법은 계속 양도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땅 팔잖아요. 잔금이 끝났어요. 그럼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해제시키면 소유권 환원이죠? 계속 양도다. 무효는 양도가 아닙니다. 무효. 자, 그 다음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자, 뭐가 있나요? 공경매. 자, 원래 공경매는 양도죠? 일반적인 공경매는 양도잖아요. 제가 뭐다? 아파트를 담보로 잡혀서 5천만 원 대출 받았어요. 그럼 빚을 안 갚으면 내 부동산이 경매 들어가죠? 그럼 경매는 양도예요. 왜 경매는 양도예요? 왜 그냥 공경매는 양도일까요? 채무가 감소되니까. 공경매를 통해서 병락대금이 결정되죠? 그걸로 빚잔치 하잖아요. 내 것을 남이 팔아줬어요. 그럼 공경매는 왜 양도다? 채무가 감소되니까 내 재산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공경매가 아니라 자기가 재취득하는 거는 소유권하는 양도가 아니에요. 그냥 공경매는 양도입니다. 왜 양도예요? 대물변제니까. 내가 받지는 못하지만 경락대금으로 빚잔치 하죠? 그럼 그 경락대금만큼은 채무가 감소되니까 양도로 보는 겁니다. 자, 담보를 제공했다. 은행에게. 담보 제공했어요. 담보 제공에 돈은 누가 빌려와? 을. 그럼 주채무자가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 즉 보증섰잖아요. 친구 을에게 10억을 대출받아. 그럼 10억 받고 한 1억을 줘. 고맙다고. 1억을 줘. 그럼 이해는 뭐다? 임대소득으로 바뀌어요. 1억 받으면. 알아들었나요? 좋잖아. 1억. 근데 원금, 아직 이자를 내죠? 이자를 쭉 내다가 3년 후에 이제 원금 플러스 이자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되니까 없어져. 행방불명 된다고요. 그럼 은행은 어떤 행동합니까? 갑소유 부동산에 뭐다? 경매를 신청해요. 그럼 경매를 신청했다. 이런 거를 무슨 담보라 그래요? 물상담보. 물상담보라 그래, 이런 거를. 그러면 갑은 졸지의 친구가 빚을 못 갚아서 부동산 없어지게 됐죠? 그럼 갑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에 참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주채무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경매에 참가해서 어떻게 했다? 갑이 재취득하는 거는 소유권화는 양도로 안 봐요. 그래서 자기가 재취득. 그러나 자기를 뭐라고도 얘기할까요? 두 글자로. 자기를 뭐라 그래요? 집구석의 자기가 아니에요, 이거. 본인이 재취득.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재취득. 본인이 재취득. 이상하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라고요.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여기 보자고요. 마지막. 자, 가족 간의 양도잖아. 가족 간의 양도는 짜고 하죠? 대가가 없어. 뭘로 본다? 증여 추정이다. 증여세무로 해야 돼요. 그러나 가족 간에도 대가 지급 사실을 어떻게 한다? 객관적으로 확인, 입증되면 양도세를 무는 거예요. 그러나 가족 간의 이전은 원칙이 증여세를 물어야 돼, 추정해서. 근데 이 녀석이 대가 지급 사실을 확인하죠? 입증하면 그때는 갑이 뭐를 물어라?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된다고요. 자, 그럼 프린트 한번 봐요. 이 프린트를 잘 분석해야 돼요. 그래야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한 장짜리. 자, 1페이지 오른쪽. 자, 1페이지 오른쪽. 자, 양도란 양도가 아닌 거를 구분해 놨죠? 구분해 놨어요. 자, 그럼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자, 재산 분할은 양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위자료는 양도입니다. 구분해야 돼요. 왜 재산 분할은 양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가진 걸로 본다고요. 그러나 위자료는 동그라미. 왜 양도다? 뭘로 보기 때문에? 대물변제로 보기 때문에. 위자료는 채무잖아요. 그러나 재산 분할은 채무가 아니에요.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가졌어요. 잘 찾아야 돼요. 지금 어디 하고 있는지 지금. 오른쪽 맨 밑에 하고 있어요, 지금. 빨리 1페이지로 돌아와요. 왜 한 명 지금 2페이지를 펴갖고 방황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 다음 2번. 환지처분 보류지는 양도가 아니다.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로 안 보죠? 이제 엎었네. 아주 잘했어요, 이제. 2페이지 갖다가 확 없어요. 없는 소리도 달라. 자, 그러나 이 부동산을 어떻게 한다? 매각하면 양도로 본다. 자, 2번 동그라미. 양도담보는 담보로 봐요. 그 양도가 아니다. 어떨 때 양도로 본다? 채무 분리행시.
변제에 충당되면 양도로 본다. 그럼 변제에 충당됐다는 것은 뭐다? 빚을 물건으로 갚았죠?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대물변제. 대물변제는 무조건 양도로 보는 거예요. 빚을 물건으로 갚았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공유권의 단순 재분할은 5대5 양도가 아니죠? 그럼 뭐라고 나왔어? 지분 변경은 동그라미 양도로 봅니다. 그러나 무효는 양도가 아니라고요. 그 신탁 해지도 맡겼던 게 해지가 됐죠? 소유권 환원 양도가 아니라고요. 그러나 뭐는 양도라고요? 적법.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그냥 일반적인 교환은 양도예요. 그러나 지적을 바로잡기 위해서 국가사업이죠? 경계를 변경하는 교환은 뭐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양도로 안 본다. 지적 경계를 위한 교환은 양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교환은 양도다. 자, 그리고 공경매는 양도죠? 근데 뭐라고 나왔어? 자기가 재취득하면 양도가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와 양도가 아닌 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프린트. 자, 1번. 자, 문제 한번 풀어봐요. 1번 옳은 거네요. 자, 포인트가 뭐다? 신탁해지. 소유권 환원 양도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2번은 포인트가 위자료. 위자료는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대물변제. 왜? 채무니까. 채무를 물건으로 갚는 거죠? 그럼 답은 2번이네. 자, 3번은 포인트가 뭐다? 변경 없이. 5대5죠? 변경 없이 단순 재분할 양도가 아니잖아. 자, 그 다음 4번은 공경매인데 일반적인 게 아니라 자기가 재취득하면 양도가 아니죠. 자, 그 다음 5번은 포인트가 무효. 적법이 아니라 무효죠. 양도가 아니다. 답은 몇 번입니까? 몇 번? 2번. 이혼 유자료. 자, 일단은 풀어보세요. 반드시 풀어봐야 돼. 수업 끝나서요. 자, 그 다음은 어디로 나가요? 212쪽. 원래 이 문제는 끝나서 미리 와서 풀어보면 안 돼요. 끝나서 복습용으로 3시간 지났기 때문에 기억 속에 약간 사라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끝나서 혼자 조용히 풀어보는 거예요. 틀린 거는 점검하고요. 자, 212쪽. 자, 이번에는 양도 및 취득 시기로 들어간다.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왜 필요해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왜 필요하냐고요? 보유기간 따지려고.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져요?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져요?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 따지네요. 보유기간 따지려고. 자, 3글자로 취득일, 4글자로 뭐라고 해요? 취득시기, 5글자로 잔금 준날, 3글자로 양도일, 4글자로 양도시기, 5글자로 잔금 받은 날. 그래서 합쳐서 뭐라 그런다? 대금 청산한 날. 자, 계약상이다, 사실상이다? 사실상, 실제로 주고받은 날이에요. 절대로 양도소득세는 뭐를 안 쓴다? 계약상을 안 씁니다. 계약서를 뜯어 고쳐서 보유기간을 늘리니까 실제로 주고받은 날, 사실상 이 날이 어떤 날이라 그랬어요? 어떤 날이다? 금융거래한 날. 금융거래일은 속일 수가 없죠? 이 날이 대금청산일이라고요. 실제 주고받은 날, 계좌이체 등을 한 날. 이거를 계약상이라고 뭐래요? 사실상. 자, 그 다음 밑에 불분명할 때는 계좌이체를 안 했죠? 금융거래를 안 했을 때는 등기등록 접수일. 네, 대금청산 전에 등기가 먼저 왔죠? 그럼 빠른 날이 뭐다? 등기 접수일. 이게 기초예요. 취득일, 양도일.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취득일. 네 글자로 취득시기. 다섯 글자로 잔금지급일. 세 글자로 양도일. 네 글자로 양도시기. 다섯 글자로 잔금 받은 날. 합쳐서 뭐라 그런다? 대금 청산한 날. 단 등기가 바를 때는 등기 접수일. 불분명할 때도 뭐다? 등기 접수일. 맑게 알아들었어요? 자, 8년 만에 땅 팔았다. 취득일 언제예요? 8년 만에 땅 팔았다. 취득일. 잔금 준 날. 항상 취득일은 잔금이 끝난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양도일은 언제예요? 잔금 받은 날. 몰아서 뭐라 그런다? 합쳐서 대금 청산일. 계약상이다, 사실상이다? 사실상. 자, 5년 만에 땅 팔았다. 5년 만에 땅 팔았다. 취득일 언제예요? 잔금 준 날. 양도일은 잔금 받은 날. 합쳐서 뭐라 그런다? 대금 청산일. 불분명할 때는 뭘로 따진다? 등기 접수일. 선등기가 됐을 때도 뭘로 따진다? 등기 접수일.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상식이라 그래요. 상식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양도세와 부가세액을 누가 부담하기로 약정했어? 누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양수자가. 원래 양도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양도세는 매도자가. 근데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했죠? 그럼 뭐 따질 때? 양도 시기 따질 때 양도자가 부담한 날짜는 제외합니다. 왜 제외한다 그랬어요? 왜 제외한다 그랬어요? 빨리 거두려고. 자, 대금 청산일은 오늘 며칠이에요? 4월. 오늘이 양도일이야. 알아들었나요? 매수자가 부담한 날짜는 5월 25일이야. 알아들었나요? 이렇게 다를 수가 있잖아요. 잔금 받은 날은 4월 25일이고, 근데 양도세 부담하기로 한 날짜는 5월 25일. 이거는 제외한다고요. 어디에서? 양도 시기에서 제외한다. 이거를 포함하면은 양도세 징수가 늦어지죠? 자, 이거는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뭐를? 양도 시기에서는 제외합니다. 그러나 양도 가액에서는 포함해요. 잔금 받은 날이 이날이잖아요. 이날이 무조건 양도일이야. 매수자가 부담한 날짜는 4월 25일에서 제외한다. 뭐 물어볼 때? 양도 시기. 그러나 뭐 물어볼 때? 양도 가액을 물어볼 때는 포함한다 그래야 돼요. 왜 가액에는 포함할까요? 많이 거두려고. 왜 날짜에는 제외할까요? 빨리 거두려고. 그래서 양도 가액을 물어볼 때는 포함한다. 뭐 물어볼 때?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그리고 부가세. 이해를 물어볼 때는 제외하고 가액을 물어볼 때는 포함합니다.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뭐를 물어보는지에 따라. 그래서 시험은 뭐만 나와? 양도 시기. 양도 시기는 뭐다? 실제로 주고받아. 이날이야. 무조건. 5월 25일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5월 25일이 되면 양도세가 한 달 늦게 들어오죠? 자, 잠시 좀 쉬었다 하자.